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선생님 우동쌤입니다. 이어서 국어 5학년 1학기 1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첫 번째, 친구들과 대화한 일을 떠올리며 정인이의 고민을 들어봅시다. 정인이의 고민. 이 남자아이가 동욱이고 여자아이가 정인입니다. 동욱이가 먼저 말을 거네요. 정인아, 무슨 걱정 있니?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에이, 얼굴 표정을 보니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은 무슨 고민?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사실 체육 시간에 뒤구르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모둠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뭐? 네가 뒤구르기를 못한다고? 그럼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뭘 걱정해? 어떻게 그러니? 그럼 내가 말해줄까?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을 해줄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도와준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이런 대화가 주고받아졌네요. 두 번째, 정인이의 고민을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아까 정인이와 동욱이의 이야기 들어보았죠? 정인이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체육 시간에 뒤구르기가 잘 안 된대요. 정인이의 고민을 듣고 동욱이가 말한 해결 방법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정인이는 동욱이에게 화를 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왜 정인이는 동욱이에게 화를 냈을까요? 어쩌면 뒤구르기가 못하는 것을 좀 창피해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알려진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됐을 수도 있어요. 동욱이가 다른 방법으로 조언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의 고민에서 정인이와 동욱이가 고민을 말하고 듣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동욱이가 먼저 고민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인이는 고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동욱이는 정인이에게 왜 나한테만 말해봐, 딴 사람한테 말 안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인이는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뒤구르기를 못한다는 걸 얘기했더니 동욱이가 글쎄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내용을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말해서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인이는 동욱이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강요해서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정인이는 뒤구르기 못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동욱이는 그걸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알려버리겠다고, 사실 고자질한다기보다는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정인이가 원하는 도움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음은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전 도대체 왜 이럴까요? 모든 일에 왜 자신이 없고 소심하고 망설이게 되죠? 하하하하. 역시 제 고민은 너무 하찮아서 이야기거리도 못 되는군요. 모모야, 그러지 말고 너도 웃어봐. 이것은 절대로 널 비웃는 웃음이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때? 한바탕 웃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지? 그러네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느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봐. 모모야, 너 자신과 사랑에 빠져보렴. 남들을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봐. 저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제가 저를요?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저 자신을 사랑하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해. 사랑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자, 받아봐. 거울을 주네요. 자, 거울 속 네 모습을 보렴. 네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럽니? 내 눈빛이 얼마나 눈부시니? 참 멋지고 사랑스럽지?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구나. 자, 다섯 번째, 4의 그림을 보고 친구들과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봅시다.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모모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죠? 전 왜 이럴까요?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소심하고 망설여요. 이 부분이죠. 그럼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자신이라면 모모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러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모모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시크릿에 있는 주인공 아저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한바탕 웃어보면서 기운을 북돋아 줬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저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공감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너가 그렇게 자신 없어서 마음이 속상했구나. 사실 나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끔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
근데 또 어떨 때는 가끔 엄마 아빠의 칭찬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또 친구들이 어떨 땐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해 주기도 해서 기분이 좋아. 너도 지금 너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잘하는 점이 분명 있을 거야. 뭐 이런 류의 조언도 해줄 수 있겠죠? 6번째, 1과 4에서 배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에게 고민을 말해보라고 강요하면 안 돼. 내 고민은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고민 말해봐 이렇게 보채면 상대방은 오히려 화가 날 수 있어요.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조언하는 것이 좋아. 친구가 원치 않는 방법의 조언을 해주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요. 아까 정인이가 지구력이 못하는 거 알리고 싶지 않은데 동욱이는 다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죠. 정인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말해야겠어. 내 고민을 들어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의 고민은 정말 어렵게 꺼낸 거거든요. 경청해 주어야 되고 비웃거나 딴짓을 하면은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생님은 공감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공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나기도 하거든요.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는 것을 조언이라고 해요. 7번째, 자신의 고민거리 가운데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분명히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멋진 일이 될 겁니다. 49쪽,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해봅시다. 그리고 친구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봅시다. 한번 짝하고 또 친한 친구하고 한번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로 다투었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래? 넌 어떻게 했어? 나도 너처럼 친구와 화해하려고 했지. 그런데 하면서 점점점. 9.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어떻게 듣고 조언해 주었는지 말해봅시다. 짝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해보면 좋겠고요. 10번째,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을 정리해봅시다.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민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줍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언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태도나 몸짓, 말투, 표정 같은 것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이 고민을 주고받는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신중하게, 진심 어리게, 정성스럽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단원 3번째 시간 우리 동네 선생님 우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